네, 지금도 판문점에서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오늘 정상회담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잠시 전해드린 것처럼 지금 판문점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만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방금 들어온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보시기에 분위기가 좀 어때 보이던가요? 굉장히 화기애애하다 그 자체. 그리고 특색 있는 화면 중에 하나는 앞서 우리 화동 둘이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과 한때 군사분계선 앞에서 화환을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 학생 같아요. 지금 볼 때는 그 학생이 아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고요. 그런 장면이 있었고 그 직전에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설주 여사가 깜짝 도착을 했죠. 근데 이설주 여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두 번째 방남입니다. 2005년도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여고생일 때 북한 응원단 자격으로 온 적이 있어요. 온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죠. 지금은 이제 퍼스트 레이디 자격으로 왔는데 지금 악수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기애애하다 그 자체다. 그리고 생각보다 좀 일정이 늦어졌어요. 오랜 채로 했죠. 양 정상이 하루 종일 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잃지 않고 오늘 결과가 굉장히 이른바 북측 관계자 용어는 대사변적이고 우리로는 역사적인 일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마무리도 잘하리라고 봅니다. 상당히 표정이 좋은 걸로 봐서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도 참석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었는데 만찬장에 리설주 여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남북 정상 부인이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술주 여사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방문할 때도 같이 갔었고, 그 이전에 예를 들면 미국의 농구스타죠 로드만이 이제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이술주 여사가 같이 이제 손님을 맞이하고 이제 그러긴 했습니다. 그러긴 했지만 남북 정상회담 양 퍼스트 레이디로서 이제 회동한 것은 이분이 이제 처음이고요. 사실 이제 어제까지 이술주 여사가 등장할지 말지가 이제 궁금했는데 저는 사실 좀 미리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남북한에 이제 긴밀하게 이번 정상회담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고, 사실 이제 오늘 정상회담 이전에 이미 상당 부분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형식적으로 남북한 양 정상이 만나서 의미 있는 이제 서명을 하고 그걸 축하하는 서명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이술주 여사가 이제 등장한 건데 어떻든 보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정상 국가로서 나아가는 한 발짝 나아가는 북한의 모습이 사실 뭐 상당히 우리로서는 바람직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예, 지금 만찬장의 화면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설주 여사가 오늘 참석하는지 여부가 사실 오전까지 참석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런 예측들이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정해져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아는 데는 좀 오래 걸렸을까요? 그렇죠. 뭐 우리 정부도 그렇고 이 북측도 그렇고 뭐 오면 온다 안 오면 온다 이것은 뭐 최고 존엄하고 관계되는 문제하고 뭐 극한 이벤트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숙한 것이 아닌가. 오히려 뭐 오더라도 오는구나 오면은 왜 올까? 그럼 이 정상국가의 정상 지도자 또 그리고 지금 안정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어떻든 간에 결론적으로 왔다는 거. 이에 대해서는 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깊게 우리가 좀 높게 평가해야 된다고 우리 임 박사님께 잘 지적했는데 이번 이 만찬이 아주 화기애애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임 박사님 말씀처럼 이 정상회담 합의서 채택한 이유니까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아마 구면 이 뭐냐면 10년 만에 뵙는 분도 있고 다 구면이 삶있다죠. 다시 말해서 또 지난번에 평창 올림픽 기간에 또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이래서 구매니까 자연스럽게 말이 통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부부 동행 이렇게 했으니까 또 새로운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세 가지 요인이 만찬의 화기애애한 배경의 요인들이 아니겠냐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화면을 보면서 또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일부 수행원 같은 경우에는 또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군부 인사 2명과 이용우 외무상이 불참한다라고 했는데 이용우 외무상의 불참 사유는 뭐
추론할 수 없겠지만 군부 인사들이 들어간 건 사실은 군령권 부분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도 앞서 그 양 정상이 회견문을 발표하고 관계자들하고 인사할 때 정경도 합참의장 모습이 안 보였습니다. 우리도 합참의장 자리는 24시간 그 군의 그 군령권을 총 책임지는 사람에서 자리를 뜰 수 없는 자리거든요. 그 양측의 군 관계자들은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돌아가서 그 어떤 자리의 임무, 그러니까 군의 임무라면 임무를 계속 연속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되돌아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교수님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이 두 사람이 그래도 수행해서 판문점까지 왔다는 부분은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이 4.27 이른바 4.27 판문점 선언 내용이 나와 있지만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실질적으로 실천할 책임자가 이제 리명수 총참모장하고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김대원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제 이 총참모장이라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북한의 국방 안보를 책임지는 책임자입니다. 우리의 이제 국방부 장관하고 좀 다른 우리가 이제 군령과 군정을 다 갖고 있는 국방부 장관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좀 어떤 상징적이라도 이렇게 만찬 자리에 참석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뭔가 북한의 그 안보, 국방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계속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아마 평양으로 또는 뭐 현지로 돌아갔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이 두 사람을 왜 데리고 왔을까? 이제 제가 이제 북한을 연구하면서 그 과거의 지도자들이 이제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군 책임자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중요하고 화해 협력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직접 눈으로 보고 듣게 하는 것이 직접 이렇게 말로서 어떤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다. 네. 뭐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만나게 하고 또 거속연락까지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치밀하게 계산된 화해 협력 조치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해서 좀 더 책임 있는 조치를 해라.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번에 보여주기 위해서 데려온 것 같아갖고 저는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지켜봤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예. 자, 저희가 공식 수행원들의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의 이 수행원들을 보면서 의제를 좀 점쳐보기도 했었는데 모든 수행원들이 회담에 참석을 한 건 아니죠. 그렇죠. 지금 이제 9명 수행 왔는데 이 중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외교, 국방 네. 이렇게 이제 관료들이 왔는데 특히 외교 관료들이 온 것은 좀 이례적이다. 지금까지 이제 이 북한이 이 외교 관료들이 잘 오지 않는 이유 이 설명하기로는 한반도에서 두 개의 조선, 두 개의 네. 한국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외교 관계자들은 주로 방문 안 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왔단 말입니다. 그것도 뭐냐면 외교에 있어가지고 서열 1, 2가 왔다고요. 당 국제부장 이수영이 또 그리고 당 군 국가의 외상 이용호 왔잖아요. 아마 이 당 국제부장은 소위 말해서 외교하도록 당대당의 관계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 큰 그게 없는데 이용호 외상은 아마 이 북미 관계 이게 좀 염두에 두고 더 나아가지고 국제사회에 있어가지고 남북 간 협력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뭡니까 남북 협력보다도 국제사회에서도 남북 대립과 대결했잖아요. 이것을 이제 변화시켜보자. 네. 그래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오자마자 김정은 위원장과 모든 것을 함께한다 이걸 보여주고 그냥 올라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볼 때 아마 이용호 외상은 대외관계, 외교관계 뭐 이런 것이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간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지금 이용우 외무상관에서 좀 추가로 약간 에피소드적인 얘기인데요. 네. 본인은 개인적으로 이념을 떠나서 굉장히 판문점에 온 것이 강개무량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 협상할 때 기록으로 당시 언론인들이 사진으로 남겼지 않습니까? 당시 북한 대표 사진 기자가 이용호 외무상 아버지였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명재인가 제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여러 가지 확인된 경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은 대를 이어서 판문점으로 와서 이 중차대한 이 역사적인 일에
관계자로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말은 뭐 우리가 전달된 게 없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좀 남다른 판문점과 인연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예, 이제 이게 제가 지금 이제 이 이명수 차수 지금 이제 차수라는 큰 이거 뭔가 이게 왜냐면 북한은 차수라 그래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박영식은 인민무력상에도 대장이단 말입니다. 예. 그 두 사람을 간 이유를 제가 보니까 추정컨대 상상력을 동해 보면은 예. 아직까지 북미 간에 대립가 대결돼 있다. 그래서 북미 간의 풀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안보에 대해서 한치의 허점을 벗어난다. 예. 막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잠깐이 와서 남북 정상회담 얼굴을 보이고 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군 관련 인사들이 왜 만찬에는 참석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예. 저희가 좀 추정을 해봤는데 어찌됐든 이번 정상회담에서 수행원들의 면면이 눈에 띄었고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오늘 회담장에는 참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뭐 수행원들 간에 따로 회담이나 만나는 자리는 없었던 건지 이것도 가능성이 99.99 거의 100%다 별도로 회동을 했을 가능성이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앞서 어제 군사분계선 넘어와서 평야의 집 들어가기 전에 양측 정상이 기념사진 촬영으로 이렇게 레드카펫을 타서 걸어갈 때 보면요. 뒷모습에 살짝 비쳤으면 우리 정경도 합참의장, 송영국 국방장과 북측의 박영식 인민무력사 이런 사람들이 서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비춰졌었어요. 네. 그리고 예. 오후에도 마찬가지로 오후에는 저희가 이제 방송 기자라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눈에 잘 들어오는데 김영철 통전부장이 정찰총국장에 했던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격한 제스처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이건 보여지는 거지만 그 중요 인물들이 양 정상이 만나는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시간을 보냈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회담을 갖고 어떤 내용을 해도 실제 우리가 담았습니다마는 5월 달에 군사당국 회담을 하자라고 한 거는 그 선에서 조율이 돼서 발표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추론도 가능하고요. 예. 또한 다른 측면에서 보면 뭐냐면 일단 정상과 소수의 배석자가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이 수행원들은 이런 이 남북 간의 별도의 방에서 회담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마 다른 방에서 각자의 방에서 그 모니터를 보고 있잖아요. 하고 있을 거예요. 모니터를 보면서 정상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공동 선언을 한 남북의 정상이 지금 만찬을 하고 있는 그 현장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건배 제의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답사를 하고 또 건배 제의를 할 거다 또 이런 얘기가 전해졌는데요. 또 추가 내용이 들어오면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도록 지금 잠깐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는데 지금 지나간 화면에 우리 초등학생이 지금 제주도에서 온 오연준 학생이라고 하는데 예. 나의 살던 고향을 했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계속 같이 따라 불러요. 네. 지금 조금 전에 하면 계속 같이 미소를 들면서 따라 부르는 화면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남과 북이 만나면 공통적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 아리랑 우리에서 오는 통일, 예. 그래 나의 살던 고향은 이거는 이념을 초월해서 동질감을 한민족 동질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노래거든요. 예. 근데 그 표정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그 국악기 합주가 있었다고 하는데 첫 곡이 반갑습니다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저도 이제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을 한 경험이 있는데 사실 환영할 때 가장 이렇게 필수적으로 불리는 노래가 이제 반갑습니다. 이제 환영하는 거죠. 와서 이렇게 와줘서 반갑다. 근데 사실 이제 어떻든 우리 남측 지역에 온 거 아닙니까, 그죠? 남측 지역에서 또 북한 노래를 불러줌으로 인해서 보다 이제 친밀감을 더 이제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제가 이제 앞서 낮에 이제 여기 ITN 출연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정상회담 전체가 하나의 어떤 한편의 드라마처럼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드라마처럼 아주 치밀한 연출을 통해서 이번에 합의를 도출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합의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어떤 이 주체, 이렇게 남북한의 주요 주체들 간의 어떤 우정을 다시 다지고 또 화해 협력 정신을 더 강조하고 이제 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문화적으로 성화시킨다 그런 느낌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다 코드가 있는 지금 음악과
그러니까 메시지가 있고 코드가 있는 음악과 뭐 가구 배치라 그럴까 또 배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연출들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하나의 예술처럼 만들어져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상당히 인상 깊게 와닿았습니다. 예, 네. 공연이 진행되는 내내 다들 표정이 좀 옅은 미소를 띠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또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알려진 제주 초등학생 오연준 군이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부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화합과 번영의 길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를 좀 담은 것 같아요. 그렇겠죠. 뭐냐면 이 뭐 음악의 정치, 북한 특히 광폭 정치 해가지고 음악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임 박사 이야기했는데 첫 만남할 때는 반갑습니다. 마지막 헤어질 때는 다시 만납시다. 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김광석이 이 바람 이 노래는 뭐 아마 이 어찌 보면은 이것이 우리의 이런 선곡보다도 예. 이 북측에서 뭐 김정은 위원장이 좋아하든지 아니면 이슬주 여사가 좋아하든지 아마 북측에서 요청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걸 준비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뭐 결국은 노래 속에 화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하모니 예.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지금 또 하나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이 지나갔는데요. 지금 김영남 상임위원장, 지금 임동원 그 전 국정원장이 보이죠. 임동원 국정원장 개인적으로 고향이 평북이죠. 평북인 분에다가 과거 6.15 정상회담 전에 평양에서 여동생도 만나고 그리고 통일부 차관이었 시절인가요? 그 남북 비핵화 할 때도 주역이었었고 그런데 80 넘은 어른이 됐죠. 그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네. 오늘 아마 남측 인사 중에서 최고 고령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박지원 의원 역시 6.15 정상회담의 주역들인데 네. 그런 부분이 김영남 최고임 그때도 저분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분인데 구순이 넘었죠. 다시 만났다는 점도 굉장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아까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드라마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김주환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만찬장의 장면도 굉장히 잘 짜여진 한편의 드라마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형식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사전에 조율이 많이 됐고 준비를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오늘 그 내용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리고 정상회담의 시간을 봤을 때 생각보다 짧은 시간 동안 정리된 내용이 발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내용적인 부분도 많이 조율됐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3대 핵심 의제가 그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 그리고 이제 남북관계 발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해서 그 임종석 그 정상회담 주임 위원장이 강조했던 수식어가 있습니다. 이 획기적인 남북관계 발전, 획기적이라는 수식어가 늘 붙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갔길래 이제 획기적이냐고 저는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네. 결국 이제 오늘 나온 이 판문점 선언을 보면 한 8개 항목이죠. 남북관계 부분이 7개, 6개 항목이네요. 6개 항목인데 사실 굵직굵직한 그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를 정말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 그리고 이제 큰 세 번째가 결국 이제 항구적인 평화 정착과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시청자들이 이제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거 비핵화가 더 우선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성으로 봐서는 일단 북한 측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측은 남북관계 발전을 가장 우선시하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게 이제 뒤에 배치가 되어 있지만 결코 우선순위에서 이게 뒤지는 게 절대 아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합의문이 이제 이행되는 과정 또는 실천되는 과정에서 비핵화 부분이 진전이 안 되면 예. 이 다른 부분들이 원활하게 작동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순수 배치와 관련해서 우선순위라고 매기는 것은 그거는 적절치 않다고 일단 얘기하고 싶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이번에 나온 이 판문점 선언은 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나머지 절반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이게 이제 완전체가 된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예. 그래서 우선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은 저는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예. 앞으로 이제 곧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조치가 이제 합의가 나오면 네. 이 모든 오늘 나온 이 판문점 선언은
정말 이제 원활하게 실천되고 이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제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